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볕이 잘 들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 1층에 박노을 할머니가 살았다. 이른둘의 노을은 창가에 앉아 말없이 뜨개질을 하거나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했지만 노을의 시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5년 전에 멈춰버린 듯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림을 꾸려나갔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딸 지민의 전화만이 집안의 무거운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어느 주말 초등학생 손녀딸이 용돈을 타러 왔다가 할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주겠다며 스마트폰에 SNS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 이걸로 예쁜 꽃 사진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재밌어요. 손녀는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을 능숙하게 누르며 설명했지만 노을에게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판 같았다. 그래도 손녀의 성의가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노을은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어설프게 화면을 누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 있었다. 박노을의 뜨개질 이야기라는 어색한 이름 아래 며칠 전 손녀가 찍어 올린 목도리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걸 한참 바라보던 노을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화면 상단에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이 반짝였다. 최수연 님이 회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누구일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자 단정한 중년 남성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노을 여사님. 올려주신 목도리 사진이 참 따뜻해 보여서 메시지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건물이 보였다.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가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일에만 매진해온 외로운 남자라고 소개하는 글귀도 눈에 띄었다. 노을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낯선 이의 관심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최수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을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여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오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여사님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깍듯했고 노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했다. 노을이 시장에서 장을 본 이야기, 무릎이 쑤셔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도 그는 여사님의 강인함에 늘 감탄합니다. 저도 여사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노을은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간질간질한 설렘과 따스한 관심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소녀처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혹시라도 그의 메시지를 놓칠세라 수시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고 그 설렘은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최수연은 노을에게 여사님이라고 부르니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노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노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을이 젊은 시절 옷가게를 하며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안타까워했고 노을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노을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맛보고 싶습니다라며 살갑게 굴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최수연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종종 이야기했다. 넓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노을 씨와 이야기 나눌 때면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노을은 그가 안쓰럽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최수연은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망설이는 노을에게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며 배려하는 듯했다. 노을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했고 화면 속에 나타난 그는 프로필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어색한 조명 아래서 그는 노을에게 자신의 사무실이라며 주변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고 노을 씨를 직접 만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노을은 최수연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노을 씨, 정말 죄송하지만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의 자재 대금 결제가 현지 은행의 전산 오류로 막혔다며 당장 내일까지 5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일주일 안에 한국의 제 계좌가 정상화되면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지금 제가 의지할 사람은 노을 씨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했다. 노을은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을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능력 있고 점잖은 사람이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는 평소 시장 갈 때 쓰려고 조금씩 모아둔 쌈짓돈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노을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아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곧바로 최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노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노을 씨는 제게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의 과장된 칭찬에 노을은 어색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하자 최수연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일주일 후 그는 약속한 돈을 갚기는커녕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급하게 한국으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비행기표와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했다. 노을은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며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그의 효심에 감동하기도 했다. 결국 노을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을 깨서 그에게 송금했다. 그 후로도 최수연의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사업상 급하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하면 큰일 난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없다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박했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노을 씨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달콤한 약속이 뒤따랐다. 노을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밤에는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최수연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애틋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노을 씨,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하긴 제가 너무 많은 부탁을 드렸지요. 하지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노을 씨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의 노을은 또다시 무너졌고 그래, 저렇게 좋은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제 최수연 없는 삶을 상할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덧 노을은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그에게 보낸 후였다. 더 이상 내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수연의 전화가 오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이어질 돈 이야기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녀의 삶은 온통 최수연이라는 존재에 매몰되어 있었다. 딸 지민은 오랜만에 친정어머니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진 얼굴, 켜한 눈,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말투까지. 예전에 활기차고 정정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노을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민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찾아뵈려 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머니가 밤늦게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수연 씨.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음 날 은행 심부름을 하던 지민은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몇 달 사이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돈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지민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제발 자신의 예상이 틀리기만을 바라면서. 최수연의 마지막 요구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노을 씨,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짐을 벗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도 이미 다 알아봐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방해로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을 씨 발 씻겨주며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협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5천만 원. 노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액수였다. 이미 그녀의 통장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수연 씨,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노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자 최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잠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따님에게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정녕 저를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집,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마지막 안식처, 그리고 하나뿐인 딸 지민. 노을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최수연이 그려주는 달콤한 미래, 외롭지 않은 노후, 따뜻한 그의 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 안내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엄마,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민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어머니의 SNS와 최수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최수연의 프로필 사진은 어느 이름 모를 외국 배우의 것이었고 그가 말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가 사용한 수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국제 로맨스 스캠 주의보, 피해액 수십억 원이라는 큼지막한 뉴스 제목과 함께 최수연이 도용한 사진의 원본 인물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노을은 스마트폰 화면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설레게 했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위로,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 노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방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이 산산조각났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박노을 할머니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설렘과 희망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은 늙은 몸을 병들게 했다. 가끔 정신을 차리면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다 망쳤어 라며 흐느끼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다. 딸 지민은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니가 최수연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머님,
이런 국제 로맨스 스캠은 범인들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 통장과 가짜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도 어렵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말은 비수처럼 노을의 가슴에 꽂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노을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다. 한때 유일한 낙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지미는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매일